아직은 박수를 제가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강의가 끝나고 진짜 막 어마어마한 감동이 몰려면 그때 마음껏 손이 진짜 부르틀 정도로 박수를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허준석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초면이잖아요, 그죠? 저를 지금 직접 본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목이 지금 그죠? 영어가 밥 먹여주니?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단 먹고 있습니다, 그죠? 밥을 먹고 있죠. 공감하시죠, 그죠?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그리고 나아가서 뭐 학부모님들, 방송을 보실 분들, 뭐 직장인들 분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영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정말 엘리트셨습니다. 공부를 하고는 미국 가가지고 석사하고 박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 10살짜리 데려갔어요.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여기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원어 발음하면 Florid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안 가봤어요, 저. 자, 어쨌든 여기를 이제 가기로 이제 했습니다. 예, 플로리다. 여기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오, 바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디즈니랜드는 곳입니다. 디즈니랜드.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를 가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쫙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기름이 다 된 겁니다. 기름 다 됐습니다. 주유소에 섰죠, 그죠? 주유소에 서가지고 이제 주유를 딱 하고 있는데 저 보는 거 같이 이제 흑인분이 딱 인상적인 보이는 이제 흑인분이 딱 오는 거예요. 아들은 차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빠는 이제 밖에서 셀프로 이제 주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흑인분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특유의 그 톤 있지 않습니까? How you doing? 딱 이런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배웠던 대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가볍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가 오고 갔죠. 자, 그리고 또 물어본 거예요. Where you guys going? Going도 아니야, gone. What's going?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냐? 그렇지. 디즈니랜드가 있는 저 올랜도를 말해줘야겠다. You know, I'm going to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올랜도. 못 알아들었어요. 살짝 당황했지만, 얘가 올랜도를 못해. I'm going to 올랜도. 못 알아들었어요. 또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올랜도. 못 알아듣었어요. 갑자기 저 웃고 있던 흑인분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미드에서 난 얼뜻한 그런 표정으로 갖고 What? 이렇게 한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나 그래도 지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차 뒷문이 이렇게 쭉 창문이 내리면서 아들이 멋있게 게임기를 갖고 놀다가 아빠 그냥 진짜 랜도라고 해. 아빠 랜도라고 해. 그러니까 아빠가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어떻게 구해줄 사람이 없죠, 그죠?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I'm going to 랜도 했더니 갑자기 흑인분이 그렇게 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디즈니랜드 가냐고, 나도 어릴 때 아빠가 데려줬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차를 몰고 가면서 뭔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에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될 어떤 미래의 상을 제가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영어라는 걸 접근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는 저 이제 영어를 가르친 지 11년쯤 되고 생긴 거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지만 11년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지금 8년 차가 됐습니다. 이것저것 합하면 거의 20년쯤 되죠, 그죠? 여튼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영어는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예요. 자, 쉽게 말해서 수험생들은 영어를 잘해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좋아. 대학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어 시험, 학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졸업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토익이라든지 탭스라든지 그걸 받아서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또 쓰는 게 또 영어죠, 그죠?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더니 그쵸? 무슨 또 영어 구사 능력이 좋아야 된다. 나아가서 뭐 바이어들이 오는데 뭐 야 요즘 젊은 사람 영어 잘한다더니 영어 나아가서 좀 승진하신다는 분도 영어 어필하고 또 영어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됐어요. 혹은 외국인을 만나게 됐어요. 또 영어를 써야 되죠. 즉 관광어로서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잘 나와 있지만 어플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희 뭐 It's $10 이렇게 뭐 발음하는 것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멋있게 It's $10 탁 하고 $2 팁을 하세요. 탁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영어는 이와 같이 한국에서 영어는 이게 내신, 수능, 어학시험 나가서 어떤 실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나선 후 쭉 이렇게 앞으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성인들 쭉 연결이 됩니다. 고로 만약에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큰 관점에 대한 마인드를 꼭 가져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게 우리한테 이게 목을 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reading. 독해? 읽는 거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독해를 잘하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어를 할 때. 그죠? 단어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단어하고 수거. 그거 엄청 많이 외워야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게 나중에 학생이 졸업을 해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로 베이스가 돼요. 다시 똑같아져요. 자 볼게요. 이게 수능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필수 어휘가 3,000개입니다. 선생님 그거밖에 안 돼요? 1, 2, 3, banana 이런 거 빼고 3,000개라고요. 고급 단어로 3,000개가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처럼 스펙트럼이 쭉 나가가지고 토익, 뭐 탭스, 터플 나가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 편입 등등을 이제 하다 보면 어휘를 건드려줘야 되는 게 33,0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와, 단어만 해도 평생 안 될 것 같죠, 그죠? 답이 나오지 않죠. There's no 답, 그죠?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이 아닙니다. 언어는 방향이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단어들이 보입니다. 발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스럼 없이 여러분들의 혀와 입을 자유롭게 한번 탁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보는 뭐 어른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혹시 하와이라 들어보셨습니까? 하와이 들어보셨죠? 실제 발음은 하와이 이렇게 발음해요. 원주민들은 짜증내요. 하와이라고 발음하면 이 어퍼스트로피가 있어요. 하와이 이렇게 발음해요. 하와이. 거기에 2014년 1월까지인가 아마 그 주지사분이 계셨거든요. 주에서 제일 높은 분. 그분 이름이 이제 닐 에버크롬비였습니다. 실제 발음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버크롬비.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 3,000개, 33,000개를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33,000개 중에서 내가 실제 원어민을 만났거나 내가 쓸 때 10%에서 20%밖에 못 씁니다. 거의 10분의 1밖에 못 써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는 것만큼 지금 다 쓰고 말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부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러면 선생님 하루 종일 발음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단어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첫 만남을 잘 가져가라는 겁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발음을 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까 그 올랜도 사건 2탄, 3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쌍이 보이시죠? 그죠? 두 번째 쌍 딱 보면 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거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시작. 오른쪽 거. 좋아요. 뭐야? 선발 기준이 지금 발음인가? 네. 굉장히 발음 좋으시네요. 자, 왼쪽의 것은 뜻이 뭐죠? 그러면 계산서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죠? 계산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맥주죠. 어떻게 할까요? 무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거 완전 차이가 크죠, 그죠? 제가 이것도 실제로 아까 그 올랜도 사건만큼이나 충격이 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야기 다 듣고 선생님 아닌가? 아니에요. 정색하면서 아닙니다. 어학연수 갔습니다.
어학연수 1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딱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탁 이제 어깨도 탁 힘이 들어가고 나 이제 잘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도 마치고 이제 다음 날 비행기표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나름 이제 자축하는 파티를 되게 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바에 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시켰습니다. 맥주를 먹었어요. 아 이제 들어가야지. 내일 이제 아침 비행기니까 들어가야지. 딱 그러고는 이제 여기 이제 빌지 주세요. 계산서 주세요라고 이제 발음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저희 보면 BILL이란 게 있죠, 그죠? 요거 주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눈빛을 딱 교감한 다음에 손을 들면 안 돼요. 손 들면 이제 보통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손 많이 들잖아요. 저기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hey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Excuse me 이런 게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 서버들이 계속 돌잖아요, 그죠? 서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눈빛을 마주친다든지 가볍게 웃어준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튼 눈빛이 딱 경험이 된 다음에 아 그래 나는 역시 문화를 알아. 좋았어. 그거는 딱 말을 했습니다. Could you give me the beer?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 종업원이 알았다. 맥주를 하나 더 갖고 왔어. 계산서 안 가지고.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서비스구나. 좋아. 마셨어 혼자 또. 먹고는 또 불렀어요. 눈빛을 교감한 다음에 Could you give me the beer? 한 번 더 갖고 왔어. 불안해요 이쯤 되면. 아까 올랜도만큼이나 불안해. 뭐지? 이상한데? 또 먹었어요. 이제 좀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했어. 본의 아니게. 한 번 더 말했어요. Could you give me the beer? 종업원도 그때 눈빛이 이상했다. 이상한데 뭐지? 서로 눈빛이 흔들린 거 확인한 거죠. 하지만 매출을 위해서 맥주를 가져온다. 맥주를 가져왔어. 또 먹었어요. 이제 우리 이 주인공은 울상이 됐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Could you give me the 한 다음에 갑자기 썼어요. BILL 썼어요. Please 했더니 종업원이 그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Bill 이거였던 거예요. beer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게 이 발음이 강하잖아요. be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드를 본다든지 외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걸 잘 보면 옆에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게 단모음이나 장모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수를 하고 알 발음을 과도하게 써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이제 돌아가기 전날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좀 사기가 많이 꺾였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단어 한 쌍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외국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미권에서. 자, 한번 첫 번째 거부터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오른쪽 시작. 잘 안 들려. 뭔가 다 했는데 묻혀서 흘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냐면 question이라고 해요. 지금 뜨끔한 사람도 있죠? 아니 question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queen 그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QU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question 같은 경우는 question에서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question.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hey, I got a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죠. I got a question. No. 마찬가지 coin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왕님을 봐라. Look at that coi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지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일단 제가 발음 교정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저 TH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자음에 열광합니다. 특히나 이제 번데기 발음 있죠. 엄마 아빠들하고 얘기해도 야 번데기 야 뜨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실은 뜨루하든 외국 사람들 그닥 그 의미 차이를 많이 못 느끼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게 TH라든지 저게 이제 번데기 말고 요 모양 있죠, 그죠? 가령 첫 번째 TH 같은 건 저거는 저것도 역시 똑같아요. 이와 이 사이 혀를 물어야 되는데 대부분 발음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미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듣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그리고 엄마 해볼까요? 따라 해볼게요. mother 아버지는 father. 그러면 이게 진짜 빨리 말해도 my mother's coming, father's coming 이런 식으로 혀가 저 보이죠? 지금 메롱메롱 보이죠? 메롱메롱 보일 겁니다. 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빨래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여튼 자, 발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제가 조금 알려드렸죠, 그죠? 자,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서죠.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bill. 그냥 바로 아래로 떨어지면 돼요. 옆에 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bill.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죠. 죽이다라는 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kill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덕도 마찬가지죠. HILL 같은 경우는 hill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강의의 어떤 이제 전반부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부분적인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읽기를 이제 연습을 평소에 해봐야 되는데 평소에 읽기를 이게 사실 학생들이 시간이 안 납니다. 제가 알아요. 강의 끝까지 들어보면 제가 뭘 말을 할지 압니다. 제가 경험을 한 결과는 세계에 나가 보니까 미국 영어, 캐나다, 뭐 호주, 영국 영어 많았지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제 3의 영어가 있더라는 거죠. 일본, 한국 영어를 제가 이렇게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좀 달리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읽기를 시키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 망설여. 바로 안 읽어. 망설여 항상. 아, 그리고는 딱 주변 한번 둘러본 다음에 I used to live in Vancouver and it was very hot. 귀여워. 가와이. 아, 귀여워. 뭐또미상 화이트. 귀여워.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 읽겠다. 친해요. 친구지만 내가 저거보다 잘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 사람이 K 보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딱 그러면 이런 거야. I used to live in Vancouver and it was very hot. 우리끼리 딱 한국 사람끼리 박수를 짝짝 물개 박수 쳐요. 엄지 치켜 세웁니다. 이렇게. 좋아요. 라이크 막 날려. 너 훨씬 잘했다. 그때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점수를 매겨줍니다. 자, 100점 만점에 둘 다 이제 멋더미상 준짱 둘은 발음 점수 두구두구두 긴장이 돼요. 이게 긴장이 되면 안 되는데 뭔지 불길해. 자, 멋더미상 60점 100점 만점에. 그다음에 허준석 지은 60점 점수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이제 굴리고 뭐 했는데도 그 사람들 들 때는 똑같이 들린 거야.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학교 원어민이 있어. 나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또박또박 딱 말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How's that?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물을 때가 있어. 나 크게 했는데 더 크게 해요. 근데도 못 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자존감 확 떨어졌어요. 그죠? 자존감 확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단어의 강세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드럽게 읽는 게 중요해요. 아까 한국 사람 읽기가 실패했던 이유는 짧게 끊어서 그래요. I used to live in Vancouver and it was very hot 이런 식으로 찹비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다 끊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읽어보라고 해요. 학생들이 무슨 독해 빨리 하면 되죠. 나중에 가면 완전 달라질걸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의 실력을 뭐라고 간주하냐면 읽고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번역이죠.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끊는 그 단위하고 호흡을 보면 그 친구가 리딩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눈에 딱 전치사구까지 다 들어와요. 근데 아직 해석만 하는 친구들은 끊고 뒤에서 수식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독해까지는 해요. 한국 사람들이. 뭘 못해요? 리스닝 못해요. 원어민이 뒷말 미리 줘요. I'm gonna tell you about 전치사고 미리 말해줄게. About the 뭐 이렇게 해줍니까? I'm gonna talk about 대절 but 이렇게 합니까? 뒤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음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했던 걸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부모로서 어떻게 평소에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가? 소리내서 닥치는 읽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학생들은요, 지문이 항상 가까이 있죠, 그죠? 하루에 공부 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지만 자기 전에든 꼭 지문 하나 정도는 내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꼭 한 지문 꼭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읽어본 자와 읽어보지 않은 자, 전 그렇게 나뉩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구분해요.
이 친구는 아주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조금이라도 읽어온 친구구나. 쌤, 제 옆에 살다 온 애 너무 잘 읽는데요? 그냥 살았잖아. 안 살고 그 친구보다 잘하면 어때요? 그게 대박 아닌가요? 그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살다 온 친구들도 불안감이 있어요. 제 제자 생각이 나네요. 제자 생각이.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려요. 왜 뭐가 고민이냐? 너 성적 좋은데 점수 영어 했더니 영어가 100점이 안 나와요. 야 97점 저번에 100점이었는데 왜? 야 살다 온 애들도 다 100점 살다 온 애들이야 다 100점 맞는 거지 라고 던졌더니 쌤 저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아빠 따라가서 올랜도 청년인가? 그렇습니다. 독해든지 뭐든 다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 하여튼 한 지문 정도는 꼭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24살 때부터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닥치는 대로 읽고 저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애도 있는데요. 안 놀랍죠, 그죠? 칭찬으로 받아드릴게요. 가끔 보면 결혼했다 그러면 오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눈빛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게 뭐 섀도우 스피킹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국내파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다가 깨도 이제 거울 앞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볼일 보고 거울 앞에 쓰면 못난 제 얼굴이 있습니다. 노 메이크업으로 못났어.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1분 스피치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읽고 잤어요. 그렇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소리 내서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죠, 그죠? 먹으면 맛있습니까? 많이 말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단어는 아까 우리 Abercrombie, Bill, Beer 이런 것처럼 특히나 그쵸? 강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강세를 잘못 발음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오해가 일어났을 때는 난리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에 뭐가 있다? 강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문장 속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에는 또 힘을 또 넣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많이 해보면 그게 나와요. 이런 거 있죠. 나 너무 피곤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t I'm so tired that I can't do anything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I'm so tired 이러면 상대방 듣는 사람이 어때요? 진짜 얘 피곤한 것 같아요? 안 피곤해. 그러니까 강조하려는 데서는 감정을 진짜 넣어야 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I'm sorry 이러는데 진짜 이거랑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이제 진정성이 안 묻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버를 하는 거예요. I'm so tired that I can't do anything.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나의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오버를 마구 하세요. 제가 밤에 화장실 이러고 있으면 가족들이 저 미쳤다고 해요. 아이고 드디어 맛이 갔어. 갖다 놔야겠네. 다리 밑에서 주웠는데 그 다리 밑에 도로 갖다 놔야지. 어머 이러면 다리 재개발 들어갔더라. 없다. 다행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죠, 그죠? 세 가지 꼭 읽어봐라 소리 내서. 그다음 두 번째 모든 단어에는 강세가 있다. 사전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델 스피커가 있죠. 선생님이 발음한다든지 주위에 어떤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발음했을 때 그걸 잘 캐치해서 대충 찍어두고 내가 소리 내보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잡고 가야 나중에 레슨을 한다든지 내가 스피킹할 때 2번, 3번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게 습관이 될수록 좋습니다. 영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을 집어넣어서 문장 안에서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전 회화. 나중에 수험생들은 결국은 대학에 가게 될 거고 대학생들은 취업하게 될 거고 어떤 걸 요구받게 되잖아요. 왜냐면 살다 온 사람들은 이걸 자동으로 체득을 했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걸 심플하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저처럼. 저보다 좀 어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WPM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WPM이라는 것은 Word per Minute이라고 합니다. 분당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죠. 그 남학생들 그 게임할 때 그 알죠? 그 마우스 빠르기. 요게 빠르면 마치 뭐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요, 140은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분당 140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회화랑 뉴스는 170에서 200입니다. 훅 올라가죠. 맛배기라 보도록 하죠. 이게 실제 회화라든지 뉴스 속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 제 친구들 얘기할 때 제 이 정도 속도래요. Hey Kevin, 혹은 Hey Kev, did I tell you that he's gonna drop by our office this coming Friday?
Oh, I should have done it first, 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할 때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이게 170에서 200 정도 되는 겁니다. 미드 정도 봐도 이런 느낌 많이 오잖아요. 이 미드도 되게 빨리빨리 가잖아요. 뭐라 말하면 come again 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더 이제 우리를 밝게 해주는 편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좋아요. 그러면 140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 자, 다음을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것을 고르시오. 고르시오. 내려가야 돼요. Hey, Brenda, where are you going? Oh, Minsu. I was going to a new shopping mall down there. Can you join me? Actually, I need your help.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입니다. 이게 수능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영어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전 단계니까 이게 사실 평가하는 데는 맞겠죠, 그죠?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은 보통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어학 시험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면서 뭐야? 그리고 외국 나가가지고 혹은 외국 사람 만나가 이야기 듣고는 뭐야? 뭐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거 이제 170에서 200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 저는 모든 단어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hey 다음에 Gavin 이름 부르고 didn't he 같은 경우는 훅 날리죠. didn't he tell you that he's gonna 다음에 drop by your office this coming Friday? Oh, should have done it firs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약간 과장을 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전화 영어도 사실 그런 식으로 액센트로 이제 파악을 잘할 수 있고 실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리듬과 강세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많아요. 고로 저는 영어, 어떤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음악적인 감성하고 연결되는 거하고 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감성.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보내가지고 체르니를 쳤더라고요. 체르니 30번부터 40번 떼고 50번 못하고 어쨌든 100번까지 웃자고 한 거예요. 웃자고 100번 하고 그 정도. 아유 100번 하고 거꾸로. 그죠? 지금 아직도 30분 하면 100번이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음감이랑 많이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 출신인데요. 뭐하노? How are you? 똑같아. 그잖아요. 이음절에 How are you? 뭐하노? 관계가 없지는 않죠, 그죠? 이 높낮이가 있는 게 더 낫단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읽기를 해보되 핵심 단어 한번 강조를 내가 해보고 어때요? 그죠? 높낮이 조금만 줘보면 이전에 내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 뭘 해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영어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어 이렇게 식으로 되죠, 그렇죠? Kevin tell he drop by office Friday done first. 요것만 귓속말로 탁탁 해도 원어민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게.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영어 지금 아직 더 배우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습자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이제 중반에서 이제 후반부로 흘러갑니다. 과연 그러면 인간 허준석은 넌 뭐냐? 당신은 누구세요?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수능 강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수능 강사고 현직 교사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저는 되게 늦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 시기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저 이제 쭉 훑어보면요. 초등학교 제가 경남 김해시 삼계동 간분 불악 왠지 뭐 우가욱 아니야. 거기서 이제 잘하다가 삼계 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어.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김해시로 나갔어요. 와우, this is town요. 커요. 확 도시야 완전. 버스 갈아타고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딱 합성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애들이 엄청 많아요. 상장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중학교 그때는 저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ABC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김해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갔어요. 김해 고등학교 이렇게 딱 그 패턴을 갔어요. 대학도 국내로 갔습니다. 영어 전공을 했죠. 근데 웬걸 가 보니까 특목고에서 나온 친구들도 있죠, 그죠? 딱 시켜보니까 읽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유려하고 막 프리토킹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살다 온 애도 있어. 너무 부러워.
나는 쟤들 평생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라고 1학년 때 생각을 했어요. 그 2학년이 지나고 남자로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나의 삶을 포맷을 하고 다시 새 출발해보자. 갔다 왔어요. 더 뭐가 안 돼. 완전 백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부모님 졸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실 그때 IMF였거든요. 부모님 돈이 진짜 없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자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받지 않을 테니까 어학연수를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알았다. 갔다 온나. 어머니께서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날짜를 다 잡아놓고 보니까 어머님 너무 불안한 거야. 그때 마침 제가 캐나다로 가려고 했는데 뉴스가 떴어요. 캐나다 사스주의보, 전염병 걸리면 죽는다 사스 뭐 이러고 있어요. 나는 사실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되게 무서울 것이다. 매일매일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실제로 얼마 땅이 큽니까? 그래서 어머니 설득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준스가 사실은 내가 점을 보고 왔는데 네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더라. 오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열.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느꼈습니다. 인생에 때가 있고 지금을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갔다 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교사 되고 보내줄게. 속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른 선배들이랑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결심이 섰을 때 가야지 막상 지나고 나면 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럼 좋다. 돈이 없으니까 5개월만 해다오. 5개월만 해다오. 대신 가기 전에 리스닝부터 해서 가서 나는 문법 공부 안 해야지 이렇게 책 보면서 문법 공부 안 해. 주어 동사 안 해야지 끊을 게 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리스닝 그리고 문법 이런 거 한국에서 거의 다 끝내고 도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어학연수에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운 면을 좀 봤습니다. 안 늘어요. 왜? 학교 왔죠? 방과 후에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헤이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건네줘요. 걔들 삶이 바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으쌰으쌰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숨겼던 어떤 외향성이 나고 와 이 탐 형이랑 노니까 너무 좋아. 케빈 형이랑 노니까 너무 좋아. 사실 다 어학연수생들인데 형이랑 이제 자취 같이 해야겠다. 자취도 같이 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morning 대신에 형 잘 잤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래요. 우리는 둘이 서로 이제 영어만 쓰기로 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갔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리고 또 하는 말 우린 필요한 말만 한다. 효율적이지? 제가 경제학과야. 뭐 이러고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5개월 지나고 왔는데 늘기는 좀 늘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수준에는 택도 없었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큰일 났다. 이래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4학년이 됐어요. 드디어 4학년. 모두들 임용고사를 준비했어요. 제가 12월 말일에 들어왔거든요. 이미 모두들 뭐 인강 듣자, 노량진 갔다 오자,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수업 듣고 전쟁이었어요. 교육학 공부하지 뭐 하자. 저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은 저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동안 배웠던 회화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쭉쭉쭉 정리를 해갔죠. 그리고 여름 때 기회가 왔습니다. 다들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대학교에서 뭐가 있었냐면 통역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통역 시간제 일을 구한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임용고사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겼더니 합격이 됐어요. 좋아, 그렇다면 네 인생을 걸어봐라. 2주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 내가 있을 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는데 100명이 들어왔거든요. 걔들은 한국에 처음 왔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여기 매점 어디예요? 70명 가서 그 질문하고 가요. 여기 정수기 어디 있어요? 또 70명 가서 질문하고 가요. 이거 무료예요? 식당 캐피테리아 어디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컴퓨터실은 몇 시까지 쓸 수 있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하루에 70번, 80번 계속 반복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3, 4일 지나니까 그 예상 질문, 즉 기출 질문은 내가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You can just go down there, make a right, or easily find like cafeteria. Can't miss it, budd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관계가 형성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해에 어떻게 되냐면 딱 목표를 잡았어요. 2주가 끝나가잖아요, 그죠? 5명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다면
5명 친구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딱 5명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자친구 소개해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못 간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녀와 나무꽃처럼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5명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들이랑 임용 공부해야 되는 주중에는 이제 임용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깨우친 거예요. 영어가 할 만한 거예요. 원서를 봐야 되는데 원서가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 원서 공부하고 주말 되면 그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 원서를 원어의 뜻으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말하는 게.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 참 운이 좋게도 저는 한 번에 임용고사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공부해버렸잖아요. 그 6개월 동안. 그리고는 1년이 지나니까 듣기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Hey, tell that he's gonna throw a party, man. 뭐 이렇게 Let's party.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3년이 지나니까 제가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딱 물었을 때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3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영어는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탁 이러면 아우치 이럴 때도 있어요. 물론 옆에서 보고 재수 there's no 재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뭐 합니까? EBS에서 수능 강의를 하죠. 수능과 동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연장성산이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때 여러분들 시행착오할 것을 지금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마감질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친구들을 외국에 나가든 뭘 하든 친구들 금방 사귀었어요. 이 친구는 하와이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중앙에 있는 친구요. 중간에. 저보다 어려요. 저 얼굴이 크지 않습니다. 팔뚝만 하더라고요. 앤슨이라는 친구입니다. 앤슨이라는 친구. 캐서린. 이 친구 실제로 모델입니다. 모델 친구 있어요? 저는 모델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그냥 제가 무료로 자원봉사 나갔던 거예요. 이게 촬영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 뭐 너 돈 안 들어도 외국인 만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시간과 어떤 기회에 대해서 크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수능 정도만 했다면 거기서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수능 정도만 했다면. 자, 쭉 한글을 보고 이게 영어로 어느 정도로 옮겨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쭉 나가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해? 나 학교 1년 휴학했어. 간 김에 나 데리러 공항에 올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고등학교 수능 정도 난도에서 다 나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겁니다. Speaking of which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 How 생각했죠? How. 지금 뜨끔했어요. 웃는 분들은 좀 걸렸구만. 3전 3패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미드 보면 진짜 많아요. What do you think? 여기 이렇게 하자 우리. Here's the deal. What do you think? 이래요. 딱 고개 빳빳이 들고 What do you think? 멋있어. 어떻게 생각해? 나 학교 1년 휴학했어. I took a year off. 1년을 off 떼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From school. 학교에서. 하루 휴가 썼으면 I took a day off 하게 되면 하루 휴가 썼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수능에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간 김에가 대박이에요. 간 김에 이거 김 뭐야? 먹는 김도 아니고 뭐야? 번역기 돌리면 김 나와요. Korean dried seaweed 뭐 이런 거 나와요. 난리 났어 지금 맛소금 나고 난리 났어요. 간 김에 while you're at it 이렇게 돼요. while you're at it. 그러니까 간 김에 나한테 전화 한 통해라. while you're at it, please give me a call.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덩어리. 제가 어때요? 지금 바로바로 나오죠, 그죠? 그다음 나한테 데리러 공항에 올 수 있냐? 데리러 오다 뭐가 될까요? Come and get me 뭐 에어포트 뭐 간단해요. pick me up 와서 나를 띠리딘 탁 이거 아닙니까? pick me up 이렇게 pick me up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강의가 거의 막바지로 헤어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약을 보면 학생이든 일반인이든요 가장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아까 했던 거 별개예요. 아까 저 표현들 있죠. 그런 류의 표현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나를 움찔하게 만들 그런 표현들 100개 정도만 3초 내에 나오도록 외워보세요. 그게 많으면 50개. 일주일에 한 개씩만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아니면 충분히 됩니다. 3초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실제 회화는 그리고 대화는
미드는, 프레젠테이션은, 상대방이 질문할 때는 170에서 200단어가 분당 빡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CNN 뉴스 같은 경우는 200단어예요. 쫙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3초 안에 100가지 표현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은 뭐냐면 조잡하듯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게 2, 3초 안에 나오면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발음이 별로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3초 안에 나오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하루 읽어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관계 형성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결국 영어가 많이 늘게 된 거는 친구들 사귀면서죠. 그죠? 친구를 사귀면서 세상이 달려 보였어요. 친구를 꼭 사귀어봐라.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든 혹은 내가 회사에 누구든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이든 인연을 중시하고 이메일 주소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선생님 저 어학원 가야 만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어디 뭘 해야 원어민들 만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다 핑계예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SNS라는 게 있잖아요. SNS라는 게. 친구들을 금방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친구를 해가지고 메시지가 올라오면 주고받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SNS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두면 아주 도움이 돼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내가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하고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컨텐츠는 밖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암기 했었죠. 그죠? 우리 저 부모님 세대만 해도 33,000이 vocabulary, 바퀴벌레 이거 언제 다 잡냐? 미치겠다. 그죠? vocabulary 발음이 바퀴벌레 비슷해서 33,000마리 언제 다 잡냐? 그러다가 한때 또 재미를 강조하는 강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미. 영어 재미있게 외워야 된다.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관계가 빠진 영어는 학문에 불과할 뿐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찾아가야 된다.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이 전달돼야 되는 거고 그 기본적인 표현들 어디 있다고 이미 고등학교 정도 책임이 아까 나온 것처럼 다 있어요. 100개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외우기가 안 되면 그냥 책상에 있는데 붙여놓으세요. 아까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노출만 시켜도 됩니다. 그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10년, 20년의 차이가 보여요. 전 미래가 보여요. 달라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네트워킹이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하고 이제 예일대 졸업생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삶의 목표를 글로 뚜렷하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3% 정도는요 완전히 체계적으로 했어요. 내가 2018년도까지 언제까지 나는 언어를 몇 개 마스터하고 뭘 해서 나는 죽기 전에 어디 CEO가 될 것이다. 완전 구체적으로. 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적어놓지는 않고, 3%는 적어놨지만 적어놓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 회사에 취업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나머지 87%는 나는 이제 뭐 로펌 취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87%가 대부분 우리들에 해당할지 모르죠. 그죠? 그랬더니 10년 뒤에 보니까 이 3%가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나머지 97%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돈만 많이 번 게 아닙니다.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책상 위에 의사가 되자, 교사가 이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Time perspect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조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령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학 나중에 자금을 대야 되니까 이쯤이면 대학을 들어가겠지. 물론 N수할 수도 있지만 요쯤이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적금을 붓기 시작하죠. 그죠? 어떤 일련의 행위가 한번 딱 큰 게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계획을 해서 적금이라는 걸 꼬박꼬박 부어주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적금을 찾아서 그 행위가 발생하면 자, 난 준비하고 있었어. 적금을 줄게. 대학 가. 이게 되죠. 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었지만 중간에 뭐가 있었기에 성공을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부었죠. 바로 액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만 공부, 액션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차곡차곡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액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뭘 해야 되지 끝나고 나서도 할 게 많은데라고 쫓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한 하고 싶은 일, 소원 한 50개 적어봐라. 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5개, 10개밖에 못 적었어요. 특히 직장인들 대출 갚자, 올해는 결혼, 가족들의 행복, 건강, 끝. 집세, 물세. 학생들 등급 1등급, 내가 원하는 대학,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요, 끝.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동 액션을 50개를 채워요. 저도 그거를 그때부터 한참 2007년부터 적어가지고 옮겨봤습니다. 와우, 교사 됐고 EBS 강사 됐고 방송하고 있네. 사회적 기업가 상담 무료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죠. 7개국어 마스터 지금 4개국어째 도전입니다. 4개국어. 영어, 한국어, 일어 넣어줘. 예, 일어 조금 하고 경상도 사투리까지 다 4개국어 지금. 내년쯤에 중국어 돼볼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통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급은 아니더라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이미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4개국어, 5개국어 되면 그 다음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테드 강연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개국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하기. 여행이 아니라 관광이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장보고 음식도 해먹고 모닝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보기.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저는 소비 윤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방만해지지 말자. 5,000원짜리 티셔츠 입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인스 워드처럼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 게 있고 제일 가까운 게 있겠죠, 그죠? 제일 가까운 거, 내가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야 되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제일 가까운 것이 액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다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노력이란 걸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나 열심히 했어가 아니란 겁니다.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되지 않습니다. 꿈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성공을 가져드릴 거고 거기에 저 그리고 EBS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입니다. 전화번호를 남기시려면 1번,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막 계속 올라가요. 예, 또 웃겼습니다. 잘하고 있어, 박보.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요. 잘하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고 꼭 그 문을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I will fly.